네, 2023년 12월 둘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건설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보완 시공을 할 수 없어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수당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0년 통장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 맞춰 서울시 동작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는 내년도 본 예산에 통장 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해 현재 구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 수가 지난해 103만 쌍 2천 쌍으로 전년도에 비해 6만 9천 쌍, 6.3%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 쌍을 넘었던 신혼부부 수는 매년 5만에서 8만 쌍씩 줄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100만 쌍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없는 초혼 신혼부부 역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한 46.4%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과 휴일에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한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발권할 때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취소가 확정된 이후 실제 환불까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가량 걸린다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간을 보름 이내로 단축하거나 늦어지면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른 사고와 건설 카르텔 논란에 휩싸여온 LH를 개혁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LH의 문제가 공공주택 건설 독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 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 직결 항목은 공개합니다. 또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2달간 거리나 아파트 단지 등에 방치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들을 집중 수거합니다. 사유지에서 수거하는 경우 관리자가 처분 공지를 완료한 뒤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수거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약 15,000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고 있으며 이중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각 자치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리를 거쳐 재생자전거로 다시 생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못 받은 소비자가 5년 이내에 이를 신고하면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25개에 육류 소매업과 주차장, 보일러 수리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소비자에게 고지없이 제품의 용량이나 개수를 줄인 사업자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1년간 용량이나 개수를 줄인 상품에 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견과류와 김, 맥주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고지없이 용량을 변경하면 부정행위로 보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일이 신고 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장하는 이른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파 밀집 사고에서 경찰의 피난 명령이 가능해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재난이나 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거짓 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현재 0.7명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 인구는 2천만 명 넘게 줄어 3천만 명을 지키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4%에서 2072년 47.7%로 늘어나면서 국민 중간 나이도 63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신 중 입덧의 주요 원인이 특정 호르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입덧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GDF-15 호르몬인데요. GDF-15는 인체의 여러 조직에서 감염 같은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뇌에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담당하는 부분에 몰려 있어 GDF-15가 늘어나면서 메스꺼움과 구토도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고 입덧에 대한 더 나은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뇌도 쪼그라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진은 성인 50만 명의 유전자와 건강정보가 담긴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32,094명의 뇌 사진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뇌 용량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를 끊으면 뇌의 추가적인 축소는 막을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손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재고를 추가로 마련하면서 모두 6.8개월분을 확보했고 다음 주부터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의 공공비축 물량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면서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재고분은 6.8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 물량 1,930톤을 생산업체의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화장품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방법별로는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 품질 관련이 30.9%였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 10%를 차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30cm 이상, 전북 지역은 최고 20, 충남 지역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극강 한파도 우려되는데요. 차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낮부터는 본격적인 혹한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과 한낮 기온이 모두 영하 3도에 낮 동안의 체감온도가 영하 9도 안팎까지 깎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온도가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빙판길 도로 안전과 동파 사고까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3년 12월 둘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